칠판에 글 쓰느라고 좀 많이 쉬었네요. 공부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앞수업에서 공부해 보니까 사성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낸 것이 5온과 12연기 그리고 8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 중에 8정도는 7주차 다음 주 수업으로 미루고 오늘은 12연기와 5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저기 식과 명색이라는 게 있죠. 명색하고 식이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서로 조건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사실은 요 두 가지가 5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색하고 식이라고 하는 1차적인 요소 두 가지에다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2차적인 것으로의 명, 수상사촉 작의 이러지만 수상행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5온이고 이 5온에 욕탐의 작용이죠. 집착이 더해지면 이제 오치온 이래 되죠. 그리고 이 오치온이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나죠. 이 오치온을 다르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사까야 숫다라는 데서는 사까야 라고 하는데 사까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사까야. 요 사까야 어떻게 되죠? 까야라는 말이 몸이죠. 그리고 사라는 말을 with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with, you 해서 유신, 몸과 함께 하는 것. 요 얘기죠. 누가 몸과 함께 하나? 마음이 몸과 함께 하죠.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상태. 요거를 사까야라고 부르는데 이제 경전에서는 사까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까야 유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한 집착됨, 달리 말하면 오치온이 바로 유신이다. 오치온이 중생인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유신이라는 오치온이라는 요것과 좀 유사하게 쓰이는 말이 하나 있죠. 좀 전에 우리가 고집성제를 말할 때 고집성제 가래였죠. 이 가래가 욕에 유에 무유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거 이럴 때는 그 중에 유에 이랬죠. 유에라는 거 뭐였나요? 나라는 존재가 항상한 것이요 라고 상한 것으로의 존재 요것을 말했죠. 그러면 애라고 하는 말을 일단 좀 빼자면 요 유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는 경전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세 가지 유가 있다라고 해서 역시 욕유, 색유, 무색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는요 욕계를 말하는 유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달리 말하고 뭔가요? 욕계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 해가지고 욕계 중생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색유 이러면 색계 중생, 무색유 이러면 무색계 중생 이래 돼요. 유신이라고 하는 요 사까야, 오치온 요거하고 유라고 하는 요 말하고가 사실은 어때요? 거의 일치하는 개념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요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냐 하면 방금도 유에라고 해가지고 존재는 존재인데 어떠한 상태의 존재예요. 요 존재가 항상 하는 거요? 상나가정인 거요? 아트바리요? 요렇게 보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가야 유신이요, 오치온이요, 오온에 집착이 더해져서 형성된 거지 이게 무슨 아트만 이런 개념 아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자 중생들의 삶이 어때요? 중생들의 삶이 사실은 쉴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오치온 이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는 요러한 오치온 덩어리 요거를 가지고 이게 나요 라고 존재로 상나가중인 아트만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살잖아요. 그 잘못 알고 아트만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요 존재가 소유에 치우쳐 있으면 요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세규 무세규 이렇게 나오겠죠. 사카야라는 요 말하고 유라는 말, 요 유는 이제 원어가 바와예요. 바와라는 말의 차이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겠어요. 실다운 지혜로 보면 이게 유신이고 오치온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실다운 지혜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중생들의 삶이 어때? 십이연기적으로 쭉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죠. 요 개념. 그래서 바와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맹이 상으로 보면 오치온 유신과 같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항상 하는 거라고. 항상 된 존재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짚어두고 12연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상이 병들었다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욕상, 색상, 무색상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규, 세규, 무색유 할 때도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을 때 애는 틀린다 그죠? 그러니까 애도 요게 아니야. 애도 예. 그 구분이 예. 요게 유에 무유에 요렇게만 나뉘질 않고 예. 합성경 같은 경전을 보면 가래도 욕에 세계 무세계 이렇게 구분도 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자꾸 헷갈리냐면 아까 무유해를 얘기하셨을 때는 이건 단견을 얘기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좀 단견하고 아무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라고 하는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유라고 하는 상견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마음이 오염된 상태잖아. 오염이 어떤 식으로 오염되어 있느냐 하면 소유, 내 거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 욕애. 그리고 이 내가 이 마음이 항상 하는 거요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유애. 그리고 죽음은 끝이지 무슨 거기 윤회가 있어 라고 단별적인 오염이 있으면 무유애야.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 욕, 색, 무색 이렇게 되면 욕은 소유 이러고 색과 무색은 합해가지고 존재 이렇게 말하잖아. 이 존재가 바로 유란 말이야. 경전에 따라서는 가래를 말할 때 욕의 세계, 무색에 이렇게도 구분을 해. 요거는 그대로 중생의 삶의 레벨이 어느 만큼이냐. 무색상하고 똑같은 그렇지. 개념이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거를 그와는 별개로 가래에 적용되는 또 하나가 이 단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단견이라고 하는 오역을 설명해 주려니까 그때는 색, 무색을 묶어가지고 존재라고 만든 거야. 그다음에 그렇지. 이유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죠? 네. 이래가지고 일단 유라고 하는 개념 하나를 우리가 좀 뽑아놓고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사는 이야기부터 좀 출발해 보죠. 뭐니 해도 식과 명색이 내가 되어가지고 서로 조건되는 관계, 삶이 시작되죠. 12연기에서는 식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제시하죠. 뭐 그대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12연기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번 식과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고 그 조성을 보면 이게 오온이에요. 여기에 욕탐이 취로 작용해서 오치온, 즉 내가 되는 거죠. 요거 유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을 사는 거죠. 산다라고 할 때는 식이라는 요 마음은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의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이때의 요 식이라는 것은 특징이 뭔가요? 요거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거죠. 덩어리진 거죠. 뭐 이 자체가 누적된 것이 6가지 부분적인 누적들의 합으로 이렇게 설명된 거죠. 여기에 안근, 이근, 뒤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 기능. 자, 몸이 함께하고 뭐 의근이 함께해요. 이래가지고 식과 근, 달리 말하면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를 내입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내입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되나요? 원어로는 아야따나라는 단어죠. 이 아야따나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입이라고도 번역하고 처라고도 번역하고 두 개를 붙여서 입처라고도 번역을 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요거는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감각 주관인 내가 되었다. 그래서 육처라고도 하고 육내입처라고도 하는 그거죠. 그런데 대표가 되니까 첫자를 떼버린 거죠. 생략한 거죠. 그러면 이게 육내입처예요. 근데 이 내입처라고 하는 요 입처라는 말이 사실은 입이라는 요거잖아요. 육내입처 요걸 가지고 경전에서는 이제 12연기의 5번째인 육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입.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내가, 오치온인 내가 마음이 오치온인 내가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육입, 감각 주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감각 주관이 있다라는 것은 감각 객관이 이건 뭐 삶의 과정은 당연히 주관이 있다라는 것은 객관이 함께해서 1차 인식이 진행되는 거죠. 뭐 이때 무명의 요소가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라는 개념으로 식이 생겨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무명의 요소의 간섭 가운데 감각해서 식을 새끼쳤다 이렇게 말하죠. 식을 새끼치는 이 과정 전체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육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연기의 5번째 집은 육입입니다. 뭐 여기에서 내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누적된 것인 마음이 지금 대응한 대상을 분별해가지고 대상에 대한 하나의 알갱이로의 식을 새끼친 거죠. 누적된 것이 알갱이 하나를 만들었다. 자기 증식을 했다. 요 개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입,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이랬어요. 육입을 통해서 이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육입을 조건으로 초기라고 나오죠. 초기 6번.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는 이 3, 4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입처, 외입처, 새끼쳐진 식의 3, 4다.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3, 4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느낌 7번이죠. 그러면 락고 불고 불락으로 생겨나는 이 느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면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새끼져진 식이 함께 생겨난 느낌을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 알아요. 2차 인식이죠. 그러면 새끼져진 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몸통은 뭐냐 하면 1차 인식에서 대상이 된 외입처를 아는 거예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마음이기 때문에 2차 인식이라는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2차 인식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느낌을 분별해 하는 거죠. 락고 불고 불락인 느낌을 분별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상이 간섭할 때에 중생에게는 병등상, 번뇌로 간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간섭해 가지고 산나가정이라는 오해로 간섭하면 요 느낌이 지속되는 거요 라는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왜곡한 요런 느낌의 알미 생겨난 거 무명이죠. 표현하자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 지속되는 불고불락의 느낌 요거죠. 그 위에 이제 지속된다라는 오해로 무명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것이 전제되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당연히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면 붙잡아야지 뭐 라고 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런 2차적인 왜곡으로 탐이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 할 때는 지속되기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요렇게 진이라는 것이 정해지죠. 그리고 조건에 속하는 번뇌를 포함해서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 이렇게 부르죠. 탐진치가 생겨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죠. 탐진치라고 하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탐진치와 함께하고 삶의 과정도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 이어져. 요거 뭐라 하죠? 유리라는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 상이 치유되어 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면 무탐무진의 상태가 되겠죠. 요거 무탐무진 무치 요 상태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요거를 무위라고 부르죠. 뭐 요거 하나 참고로 알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 1차 인식의 결과로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식에 의한 2차 인식의 결과로는 뭐가 생겨요? 느낌에 대한 알미 생기죠. 상 때문에 탐진치가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느낌의 알미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났죠. 그럼요, 복합부분이 1차 인식, 2차 인식 구분하지 말고 통틀어서 인식 이러면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건 뭘까요? 뭐 그냥 이렇게 보지 뭐. 응? 느낌이 아니죠. 1차 인식의 외입처의 암, 2차 인식의 느낌의 암 이랬잖아요. 그러면 1차 인식, 2차 인식을 더한 통합된 개념으로 인식을 했어. 그러면 인식에서 생겨나는 건 뭘까요? 아니 이건 그대로 구분이 필요 없는 알미 생기는 거야. 알미라는 것이 생겨요. 요거 지라고 말하고 원어로는 냐나라고 하죠. 요 개념. 그러면 이제 알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입처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알미지 뭐.
그러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작용에 포괄된 결과물 요게 냐나라는 거야. 지요.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삶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인식작용이 맞춰지면 인식의 결과로 알을 만들어내고는 이제부터 행위하러 가는 거지.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마음의 이름이 달라지죠. 행위하는 마음이 우리가 단초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행위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 할 때는 마노라고 부르고 행위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찢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새끼젖은식이라는 이 마음이 이제 인식을 맞추고 행위의 영역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심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재밌는 게 보이죠. 알미라고 하는 요게 보면 외입처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알미인데 이 외입처의 알미 뭐냐 하면 새끼적인 식이잖아요. 이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느낌의 알미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식이 느낌의 알무로 몸집을 부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표현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쓰는 표현이죠.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렸어. 그 부풀려진 게 뭐냐 하면 느낌의 알미인데 이 느낌의 암, 중생에게는 무명 위에 탐과진 요거야. 요거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죠? 탐이라는 것으로 느낌의 알을 대표해서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식의 결과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새끼젖은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느낌의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이 알갱이로 새끼젖은 요 식이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이제부터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는 요 마음은 식이 몸집을 부풀린 탐과 함께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심의식이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하고 식은 이래 보면 완전히 구분이 되죠. 단지 1차 인식을 통해서 외인처의 알미다 이 상태하고 2차 인식까지를 거쳐서 느낌의 암까지를 만들어가지고 몸집이 부풀려졌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는 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절반이요. 심이라는 마음의 절반은 식이고 절반은 느낌의 알민 탐이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식하고 심하고가 이제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아는 거지만 행위, 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 상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이 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식하고 다른 거죠. 이거 분명히 2차 인식까지 거쳐서 즉 인식 과정을 완성해가지고 식이 몸집이 부풀어진 상태인 거예요. 요 개념, 요거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몸집이 부풀어진 상태, 느낌이라는 것을 안에 가진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거 아주 달라요.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심이 식 더하기 탐이 된 거예요. 몸집이 부풀려졌어.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탐이라는 요게 뭐냐 하면 느낌의 알미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명 때문에 지속된다라고 알아가지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거잖아. 심이라는 요 마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요 탐이라는 것이 붙잡자 요거 하나 녹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탐에 붙잡혀서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지 몸의 절반이 붙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몸집의 절반이 붙잡자라고 하니까 붙잡는 일을 하잖아. 어떻게?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는 부분이 이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나요? 느낌이죠. 그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경전을 보면 어떤 경전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경전은 색성형 미촉법 육외입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어떤 경전은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뿌리경 이쪽 경전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경전들이 모든 법들이 모든 것들이 느낌으로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이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삶의 과정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느낌으로 모여가지고 마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 그러니까 오온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는 것도 오온을 대상으로 살아서 느낌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는 것도 색에 의해서 생겨난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 색성향기적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요거 이해하는 게 아주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경전은 이어서 말하죠. 이렇게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결과로 난디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해요. 난디. 이거 보통 즐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요 탐과 난디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가래라고 부르죠.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식이라는 마음에다가 탐과 난디가 가래라는 것으로 더해져 있다라고 할 때 요거 식과 탐과 난디라는 요 알맹이 전체를 또 가래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죠. 요거 여러분 우리 교재에 교재 225쪽 보겠습니다. 225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용례 7에서 요게 지금 뭐냐 하면 빨리 경전의 특별한 표현 방법이에요.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 중 일부를 어떤 용어로 나타내고 나면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나타내드렸거든요. 땅하는 가래인데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로 정의됩니다. 땅하는 요 찢다라고 했는데 요 식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땅하는 식이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고쳐서 식 더하기 난디 라가입니다. 그러나 땅하는 때로 여기도 사실 찢다 아니고 식이에요. 식을 제외한 난디 라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식의 오염 상태를 의미하는 딴하에서 오염원만을 구분하여 말할 때 딴하로서 식을 제외한 일부인 오염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보면 가래가 있고 침과 가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식이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여러분 그강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 이런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끼 젖은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어 가지고는 탐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들면
요렇게 생겨난 탐과 난디만을 가지고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 전체, 요 박스 전체, 그러니까 식 더하기 탐 더하기 난디, 달리 말하면 탐과 난디라고 하는 어떤 오염 상태를 놓고 오염만을 가지고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오염이 누가 오염된 거예요? 마음이 오염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마음, 요렇게 전체를 가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 개념이죠. 요렇게 놓고선 이제 12연계는 어떻게 말해요? 이 내면에 참 가래를 아니지 느낌을 조건으로 어찌 보면 사는 이야기의 절반쯤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쏙 빠지고 어. 싹 빼버리고 말하는 그렇죠. 걸 다 버리니까. 그렇죠. 요걸 싹 빼버린 거잖아. 싹 빼버리고는 바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는 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요걸 우리가 이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 분명히 그 애라고 하는 것이 식 더하기 애 요런 구성관계를 갖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이 오염을 말하기도 하고 애가 오염된 마음을 말하기도 하죠. 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삶이라는 건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찢다의 내적 활동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런 내적 활동을 마치면 이제 삶은 본격적으로 행위로 넘어가죠. 내적 활동 말고 이제 삶의 본류, 네이처를 대상한 그 상태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넘어가려고 보니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 심이든 애든 요것은 삶의 과정에서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요 직접적인 대상으로부터는 사실은 좀 멀어졌어요. 조금 안으로 숨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과정에서 생겨난 느낌을 대상으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게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을 분별한 느낌의 알과 느낌을 대상으로 내적 활동을 해가지고 가래가 된 거예요. 요거죠.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내면만을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원래의 대상한테로 내 마음이 접근해줘야 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윗닦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윗닦아의 개념 이해하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윗닦아 해서 대상한테로 그 대상을 다시 붙잡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찌따의 행위를 말하는 게 찌따나 의도죠. 그리고 기대, 지향. 대상한테로 다시 다가가가지고는 어찌하려고 이제 찌따가 직접 행위하는 거죠. 의도, 찌따나 행위를 하는데 그게 기대라는 과정을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이제 몸과 만나는 거죠. 몸과 만나면 사유해서 의업이라고 말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윗닦아와는 별개로 견해라는 것이 또한 한쪽에서 나오죠. 그리고 견해는 다시 사유를 수식하죠. 이래가지고 견해와 사유 두 개가 합쳐지면 요거 의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의업 중에서도 특히 사유, 생각한다라고 하는 요건 어때요? 한면으로는 견해라는 것이 생겨나고 한면으로는 윗닦아 대상한테로 접근해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하게 되는 그리고는 견해가 사유에 작용하는 요런 그 사유의 이중적인 그 중첩된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면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
생각만 하면 몸으로 행동하는 요건 아니죠.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거하고 몸과 말로 행위한다라는 것에 중간에 어떤 걸름망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어떤 생각은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시켜주고 어떤 행위는 가지마라고 단속해주고 그런 거죠. 그것이 욕, 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생은 결국은 이렇게 생겨난 탐이 연결되어 오니까 욕탐 이렇게 된 거죠. 찬다라가. 이래가지고 욕탐이 의업을 부추겨서 신업구업으로 그리고 욕탐의 특별한 양방향성을 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1차 인식에 간섭하거나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집착으로 작용하고 있죠. 욕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요거 부분이 요렇게 놓고 보면 어떨까? 찢다가 내적 활동을 마치고 윗다가에 의해서 대상을 붙잡았잖아. 그리고 나면 찢다라부터 신업까지 이 전체 영역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찢다라 의도로부터 신고의 삼업 이 전체 과정을 신고의 외적 활동. 그래 외적 활동, 네? 행위. 이걸 그냥 행위라고 부르지 뭐. 그죠? 행위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찢다의 외적 활동인 거죠. 업하고는 좀 다르죠.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 여기를 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영역이 업이고, 그러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찢다만의 행위 상태도 있는 거죠. 요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데, 요때 이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우리 교재에 244쪽 보겠습니다. 자, 244쪽 보시면 오온에 대한 난디가 집착이다. 또 중간에 가면 수에 대한 난디가 집착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 대상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온이 됐든 느낌이 됐든 이게 다 모여가지고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난디라는 것을 놓고는 이 난디가 집착이래요. 자, 난디가 집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했거든. 그런데 12연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8번 가래가 있잖아요. 8번 가래에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9번 집착이거든. 그죠? 9번 취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래라는 것은 어차피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난디와 함께한 거죠. 그래가지고 난디라는 것이 난디가 없으면 아직 탐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난디에 의해서 생겨나는 오염이 없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러한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하면 마음을 조건으로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난디를 조건으로 또한 무언가가 있고 그 두 개를 합쳐지면 가래, 집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쉼이라는 거는 지금 보지만 이게 행위하는 거잖아. 마음을 그러니까 찢다를 조건으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삶의 전개 과정이 그렇잖아.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하면 가래 다음에 있는 건 뭐냐 하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찢다를 조건으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디라는 요것은 난디는 어쨌든 요건 오염원이잖아.
그죠? 이게 오염원이니까 난디를 조건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무언가 행위에 오염 관계가 생겨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염된 행위, 오염된 찢다가 가래라면 오염된 행위를 집착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죠. 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애매한 게 방금 보았지만은 이 난디가 뭐냐 하면 난디가 집착이라는 거요. 이게 취라는 거요. 요게 좀 묘해요.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취가 가래를 구성하는 중에 난디가 있단 말이에요. 취미고. 그리고는 이걸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난디가 취라고 다시 말을 해주고 있거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A를 조건으로 B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A 안에 B가 들어있어? 이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취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요거 곤란한데. 난디가 밑닦아를 경영하니까 예, 좋아요. 바로 난디가 밑닦아를 경영하기 때문에 행위에 오염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난디 자체를 취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요거요, 바로 이런 모순 때문에, 아니,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는데 어떻게 가래 안에 집착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어?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래를 구성하는 난디가 집착이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봐요. 일단 찢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을 조건으로 행위하는 거예요. 그죠? 심과 행위의 이 진행 관계가 있어. 그런데 난디라고 하는 요거는요, 오염원이야. 오염이야. 그래서 난디가 있으면 심이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 자체가 오염이 된다고요. 그런데 난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디가 없으면 행위가 오염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래가 없어지고 청정한 행위가 남는 거예요. 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요, 난디 자체가 집착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난디가 있으면 행위가 오염되어서 오염된 행위, 집착이 돼버리고 난디가 없으면 행위에 오염이 없어져서 순수한 행위가 되는 거야. 이러므로 난디가 있다는 것은 집착이 있다는 것이고 난디가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난디가 곧 집착이야. 난디가 있으면 그게 집착이 있는 거야. 요 개념. 요렇게 요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이해 가운데 이제 법학부부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하잖아. 그러니까 이 윗닦아를 순수하게 단만 윗닦아 단순히 대상한테로 이렇게 일어남으로 두지 않고 여기에다가 까마 소유를 얹으면 까마 윗닦아 해가지고 대상을 붙잡는 거기에 이미 소유를 얹어가지고 붙잡으니까 이후 과정이 소유라는 오염된 의미를 보여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난디가 곧 취다라고 하는 요걸 놓고 우리가 요 개념을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취라는 것이 이제 이 난디와 관련한 역의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취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행위의 오염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거 여기 가래에서 설명한 것과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심 더하기 난디 이랬죠. 그리고 아니죠.
난디이고 이것이 이코르 식 더하기 난디 라가 탐 이래서 뜬 거죠. 그리고 요거를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를 가르쳐. 이 전체를 가래라고. 가래라고 하기도 한 거죠. 네. 요런 상태에서 이제 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것은 또 어때요? 결국은 요거죠. 심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고 난디라는 것이 오염이잖아. 그래가지고 요것은 심 마음에다가 오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요 오염 여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자체를 취 이렇게도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 그러니까 오염 그 자체만을 취 이렇게도 부르고 마찬가지 마음 오염된 마음 물을 치라고 하기. 아니지 여기서 마음이 아니라 행위지 행위 요걸 가지고도 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와 취가 이렇게 그 오염 상태만을 꼬집어서 말할 수도 있고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염된 마음, 오염된 행위 요렇게도 쓰이는 거겠죠.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는 이야기 가운데 가래라는 표현이나 가래라는 표현이나 집착이라는 표현이 다 마음과 행위, 마음과 행위를 전제된 그 위에서 정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오염이다, 집착이라고 하는 어떤 거 요렇게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오염된 마음, 오염된 행위, 집착된 행위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줘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8번 가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래에 의한 행위의 영역 이 행위가 오염이 되었다. 오염되어서 오염된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 하니 집착이라고 한다. 요 얘기죠. 그리고 이 집착이 9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8번 가래를 조건으로 9번 집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얘 보면 3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사실 뭐 늘 하던 얘기라서 그러겠지만 쭉 와버렸는데 7번 느낌을 조건으로 8번 가래가 있다. 8번 가래를 조건으로 9번 취가 있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은 정말 이거는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는 모르는 얘기죠. 중요해요. 자, 이때에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전이 아무래도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뭐 가래라는 것은 요계, 유해, 무유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이럴 때에 집착이라는 요거는 이제 경전이 또 네 가지로 정의를 해주죠. 첫째가 욕취예요. 욕취 뭔가요? 행위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오염됐느냐 하니까 소유 내꺼요 라고는 그러니까 내꺼요 라고 하는 요 오염만도 취라고 말을 하고 또는 그 내꺼요 라는 소유의 오염된 행위 요것도 취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견취예요. 견취는 뭔가요? 견해에 대한 집착이죠. 견해가 오염된 거예요. 또는 오염된 견해를 가지고 행위하는 거예요. 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우리 빠야시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니 해도 세상을 보는 시각의 첫 번째는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그런 거 도무지 안 해. 아까 우리 무유해 이랬지만 죽음은 끝이지 거기에 무슨 저 세상이 있어. 요렇게 저 세상은 없어 라는 요런 견해를 갖는 것이 견취죠. 또는 저 세상이 없어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라고 어떤 견해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취죠. 요 개념. 그렇게 견취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계금치요. 계율에 대해서 부처님은 5계를 지켜라 이러는데 나는 5계와는 관계없는 다른 질서를 기준 삼을 거야. 의례의식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무런 기준을 주지 않았는데 나는 명절날 제사상은 이렇게 잘해야 돼! 라는 어떤 의식을 고집해. 뭐 이런 거 계와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죠. 집착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집착된 오염된 행위를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어취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교가 뭐예요? 무아라는 이 진리, 무아라는 이 사실을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것이 자아라고 보여.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자아에 속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아라는 것을 중심에 두면 어때요? 이 자아가 몸과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과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거 우리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무아역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가 어떤 건지 압니까?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데 그 몸이란 게 이러이러한 종류의 몸입니다. 이렇게 상과 함께 하는데 이러이러한 종류의 상입니다.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대로 자기들대로 자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겠죠. 요거 아어치라. 무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대로 자아를 설정해가지고 주장하는 거. 요거 아어치. 그 자체가 아어치기도 하고 그렇게 자아를 설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또한 집착된 행위 아어치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전이 말하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했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취, 9번 취라는 것이 집착이기도 하고 집착된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집착된 행위라는 것은 오염된 거잖아요. 오염된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오염된 행위는 뭐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거죠. 하나로는 상을 잠재시키고 하나로는 식을 머물게 하죠. 식을 머물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식은 어떤 건가요? 누적된 것으로의 마음이 몸과 함께 해가지고 알갱이로의 식 하나를 새끼치죠. 이 새끼쳐진 식이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풀려가지고 찐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의 과정을 거쳐 오죠. 그래가지고는 대상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알미죠. 이렇게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을 몸통으로 식이 머문 거죠. 그런가 하면 존재경 2번은 또 어떻게 말하나요? 바로 행위 중에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영역, 그 중에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두 가지가 또한 머문다 이러죠. 그래서 머문 식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런 가운데에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것. 요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완성된 답이 사실은 요거잖아요. 요런 마음이 와서 쌓여있는 누적된 것이 식이지 뭐 그죠? 여기는 우리가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착을 조건으로 상이 잠재해서 상의 병들을 누적시켜가고 이제 또 하나 주된 흐름으로 보면
식을 머물게 한다고요. 머문 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은 와가지고 이제 앞에 있던 3번식 4번 명색으로의 오치원 여기에 더해져 쌓이는 거죠. 누적된 곳에 더해져 쌓이죠. 자, 오늘 드린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린 교재가 여기 있네. 안 가지신 분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장을 볼게요. 탐 있음 경 교재 280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비구들이요, 만일 네 가지 음식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어쨌든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이렇게 말했죠. 이 중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증대한다는 건 뭐예요? 누적된 식에 와서 쌓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요 얘기죠. 증대, 늘어났다. 달리 말하면 변했다. 이런 이야기죠.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 식이 증대했더니 명색이 또한 참여해서 다시 오온을 구성했다. 이 얘기죠.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등장한다. 이때 행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시작할 때 보았던 재행무상 말하는 이 삼법인의 행이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오온이 다시 형성되는 거죠. 그럼 이 오온도 어때요? 결국은 식이 늘어나듯이 이 오온도 늘어난 거죠. 이때 이 오온, 오치온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행이라고 한 거예요. 형성된 거죠. 이 행이 등장한다. 그리고는 행이 등장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그 중간에 보면 제가 밑줄 친 단어입니다. 아야띵은 이제 미래고 뿌나바오 뿌나바와 디 니빠띠 이런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이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이 얘기예요. 비 하나는 이제 발음 때문에 붙여졌고, 요거 바와비리빠띠 이랬는데 요거는 A의 장음이니까 요건 A 더하기 A예요. 그러면요 요거 바와라는 단어하고 아비리빠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요 바와라는 요 단어 어때요? 요거 본 거죠? 예, 요 바와가 어떻게 번역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네. 바와가 바로 유 이래가지고 존재잖아. 요거 아까 오치온이라는 유신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중생들의 삶이 사실대로 보지 못하니까 실가운 지혜로서 삶을 보지 못하니까 오치온인 요 중생으로의 나를 어떻게 상나가적인 거로 존재라고 항상한 거로 잘못 본다고 했죠. 바로 그거죠. 그 존재가 아비니파티 요거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더라고. 뭐 리버스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뭐뭐가 비커밍 뭐뭐가 됨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되다라는 말로 적용을 해보면 다시 존재가 된다 요 얘기거든. 다시 존재가 된다. 그러면 이 얘기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행이 등장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됨이 있다. 이렇게 식이 오염된 행위 때문에 즉 집착 때문에 머물고
쌓이면 늘어난다라는 건데 요 늘어난 상태가 사실은 뭐죠? 12형기가 3번, 4번 시작할 때 그 명색하고 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머문 식 하나가 쌓였죠. 그랬더니 표현하자면 요 식은 식 프라임이 됐어. 식 다시가 됐어, 그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명색 또한 그 다음 순간 달라진 거로 됐죠. 그랬더니 요 두 가지가 행이라고 형성된 거라고 하면서 형성된 게 등장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요 이게 어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러니까 다시 존재가 되었다라는 요거는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오치온이라는 요거 하고 등장된 요 상태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천조개짜리가 천조 한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렇게 달라진 거죠. 그러나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요거 자체는 변함이 없죠. 식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증식, 알갱이를 새끼쳐가지고 자기증식을 통해서 더해져서 변화했잖아. 자기증식을 통한 변화다 보니까 알맹이 자체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구성하는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삶의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숫자가 변한 거예요. 요 개념이죠. 숫자가 변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으로는 같은 거예요. 숫자만 변했어. 한순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순간 이전 삶을 사는 나에서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요렇게 알맹이의 내용으로는 같지만 다만 숫자가 삶의 과정이 더해져서 숫자가 달라졌어. 요거죠. 요걸 놓고는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러한 상황이 뚜나바와비 니빠띠 다시 존재화된다.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존재라는 게 식과 명색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이것이 존재라고 하는 항상 하는 아뜸한 그거 아니고 단지 식과 명색이고 오치온인 요거지 뭐. 요거 유신 요거 해탈해야 되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12형기는 지금 무엇을 말해요? 이러한 실생을 보지 못하는 중생의 삶이라고. 중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이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오온 요것을 오치온이다 유신이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상한 거다라고 보지 못하고 그걸 나라고. 그게 바로 아뜨만이라고 변치 않는 나라고 붙잡는 거잖아. 잘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게 일단 몸통으로는 식과 명색 요 놈이야. 오치온과 같은 거야. 아까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미리 설명한 이야기가 그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생이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한 존재라고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유야. 그런데 이 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존재화돼. 한순간 이전의 식과 명색 그것도 유라고 존재라고 잘못 보았는데 이제 또다시 식을 새끼쳐서 머물러가지고 쌓여가지고 명색 다시 식 다시라는 변화된 증장된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거를 존재라고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순간을 살고 또다시 유가 돼버렸어. 이 얘기죠. 요걸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러한 그 변화된 행에 증장된 요 상태를 가지고 다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 유가 뭐예요? 이제 12연기가 말하는 9번 취를 조건으로 10번 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요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해야 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요것을 존재라고 보고 있어도 사실은 요것을 구성하는 내용은 식과 명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 새로워졌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새로 유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식과 명색이 달라진 거야. 그죠? 그러면요, 처음에 3번, 4번으로 3번 식과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해서 유깁에 대해서 한순간을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10번 유가 됐는데, 10번 유라는 것의 진짜 알맹이는 뭐냐 하면 식 다시 명색 다시 요게 된 거잖아. 어떤 다른 존재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거 봐야죠. 명색과 식이 누적된 거죠. 여러분이 명색은 얼마나 누적된 거지? 얼마 동안 쌓여 있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동안까지. 예, 그죠? 아직까지 한 60년 채 안 되죠. 요 명색이라는 것은 한평생 이 몸으로 살아가는 고기간이거든.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요거잖아요. 그러면요, 어머님 내일 아침까지는 살아계시겠지? 어떤 일이지? 아직 모르나? 근데 다른 뭐 살아있다고 보지 뭐. 한문적으로 높다고 봐야지. 네. 그러면 버부님 내일 아침까지 이러한 삶의 과정을 몇 번이나 더 살겠어? 좀 많이 살겠지 뭐. 엄청나죠. 그죠? 네. 그래 해도 내일 아침에 살아있는 버부님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버부님의 몸, 명색 요것이 조금은 달라졌다, 증산됐다. 달라졌다 해도 그래도 노동분이라는 그 몸과 노동분이라고 불리는 그 마음과 함께 사는 거지 뭐. 계속 요거 돌아가는 거죠? 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모르죠. 아니 그걸 왜 몰라? 시기 응? 시기 또 돌고. 시기 이제 뭐 에이, 연세를 찾아가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잖아. 그런데 명색은 어차피 100년용이라고 한평생용이라고. 그러나 한평생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식이 변해가면 몸도 변화하는 가운데로 따라와가지고 이 몸으로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고리를, 그러니까 순환 구조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몸은 물질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 식은 새로워졌는데 함께할 명색이 없어진 거잖아. 새로운 명색을 만나야 되잖아.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식 혼자 있을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한평생 함께했던 명색이 버려지고 죽어서 버려지고 새로운 명색과 식이 만나는 그걸 뭐라 그래? 예, 그걸 생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이 11번이야. 그리고는 당연히 뭐 늙고 죽어야지 뭐 12번. 이렇게 된다고요. 생과 노사까지를 우리가 본 거죠. 3번부터. 야 이게 시간이 너무 갔네. 여기에서 그래도 뭐 나머지 내용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냥 생략한다고 쳐도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설명드린 게 뭐예요? 요 개념인 것 같아. 요거 애라고 하는 것이 오염 자체이기도 하고 오염된 마음이기도 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기도 하고 오염된 행위이기도 하고 그랬죠. 요 부분을
사실은 오랜 세월 우리 선배 스님들이 못 보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가만요 지금 지웠지만 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 충분히 이해한 거로 하죠. 12연기가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어쨌든 이게 사는 이야기인 거는 알겠죠. 사는 이야기라고 하면 뭐니 해도 중심이 되는 것은 행위하는 거죠. 행위. 근데요, 보는 부분이 우리 지금 3번부터 12번까지 쭉 적어봤는데 여기에 행위를 말하는 업이라는 말이 있나? 업이란 말이 없죠. 업이란 말이 없으면 12용기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업이 배제되어 있다. 이리 되면 이거 좀 이건 그야말로 누가 봐도 옳다 할 수 없겠죠.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이 주석을 하면서 그 부분으로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업이라는 말이 어쨌든 12용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홍보부님 아무래도 그래야 사는 이야기가 설명되겠죠. 문제는 12용기 중에 업이란 말이 없거든. 그러면 어디에서 틈을 찾아가지고 업이란 말을 넣어줄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는 메커니즘적으로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쉬라는 것이 오염이기도 하지만 오염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 알잖아 우리는. 근데 요거를 못 보면 업이란 업 없이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업을 어디다 끼워넣을까? 여러분 그간 공부에 의하면 유라는 것을 주석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유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로는 업유가 있다. 행위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리고 하나로는 생유가 있다. 태어남의 생유 이런 말을 쓰는구나. 이게 사실은 수천년이 이어오는 12용기를 해석하는 가운데 유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업유, 생유 이렇게 지금 주석을 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알고 있지 뭐. 근데 문제는 경전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전이 이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유, 생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12용기 안에 업이란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삶의 메커니즘 사는 이야기 위해서 보면 쉬라는 것이 이미 업을 담고 있잖아. 그죠? 쉬가 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취를 조건으로 유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 유가 뺑뺑뺑뺑 돌 거냐 넘어갈 거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포괄적으로 보는 상태에서는 업이라는 게 들어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업이 없이 어떻게 12용기가 설명될까? 라고 해서 업유라는 말을 끼워 넣은 거예요.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 유 이렇게 보지 말고 취 이렇게 보자고요. 취를 이해하면 유의 문제 풀어진 거예요. 사실 이 유는 업유, 생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뭐 절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게 내용으로는 식과 명색이어서 이것이 이 몸으로의 삶 동안에 순환해야 된다라는 거. 죽으면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요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용이 식과 형색 요거다라는 거. 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 오늘 교재 앞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그림 보면은 설명이 되죠. 자,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간략하게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본 거죠? 3번씩에서부터 노사까지 3번부터 12번까지를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10개잖아. 그래서 이거를 십지연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나면 12연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앞에 두 가지가 3번부터 시작했으니까 1, 2번이 나와야 되겠죠. 1번 뭔가요? 무명이죠. 무명 어디 있어요? 2차 인식에서 상의 병등, 즉 번뇌 때문에 느낌에 대한 1차적인 의복이 생겨나잖아. 이 느낌이 지속되는 거라고, 항상한 거라고 잘못 보는, 거기에 무명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탐진해서 가래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무명이 1번이야. 그러면 이제 2번이 이제 행이거든요. 그럼 요 행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무명과 행이라는 것은 전생에 배정되어 가지고 뭐 전생의 행위 이런 식으로 그간 설명되어 있지만 그거 아니죠. 요 행이라는 거 경전이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교재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12쪽에서는 좀 간략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무명 1번 있고요. 2번 행이 있는데 여러분 요 행에 대해서는 경전이 어떻게 정의해 주죠? 신행, 어행, 심행 세 가지로 알려지죠. 그래서 신행은 들숨날숨, 숨을 쉬어야 이게 몸입니다.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요거죠. 그거 화살표로 쭉 그림 설명해놨죠. 그런가 하면 어행은 뭐예요? 윗닦아 밑자라죠. 여기 있는 거. 요 윗닦아와 함께하는 윗자라. 요것이 말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행의 디귿 심행 이랬는데 이걸로 우리가 수정식 반복하는 거죠. 심행 뭔가요? 상과 수 이래가지고 이 상과 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1차 인식에서 식이새끼 쳐졌거든. 즉 외입처의 알미라고 하는 몸통이 하나 생겨났죠. 그리고 요 상태는 사실은 식이 생겨난 거예요. 아직 식이 생겨난 게 아니고. 식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돼요? 느낌의 알미라는 2차 인식의 결과가 생겨나야 되죠. 느낌의 알미라는 것이 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줘야 이게 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조해드린 거지만 분명히 외입조의 알미라는 식하고 거기에 느낌의 암까지를 부풀려가지고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하고는 다르다. 요 개념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형성된 상태에서 2차 인식으로 느낌의 알을 만들어서 심이 되는 요건 거예요. 2차 인식에 관여하는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이 상이 얼마만큼 병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명이 얼마나 커지고 탐진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찌따의 상태가 달라지잖아. 삶의 질이죠. 상이 어떤 질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심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라고 말할 때 신행, 어행, 심행 요 세 가지가 말해줘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알려주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십지연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복잡한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있잖아. 복잡한 내용 다 생략했는데 그 복잡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상이 간섭해가지고 어떤 심이 생겨났을까? 이 과정은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될까? 그렇게 찢다가 어떤 상이 간섭해가지고 어떤 탐을 만들어서 어떤 심이 생겨났을까? 그것이 탐의 작용 때문에 어떤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됐을까? 요 과정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몸과 말로 어쨌든 행위를 해야 되니까 몸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의업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찢다라는 것이 행위 과정에서 몸과 만나면 의니까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신구 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어뷰생류 이렇게까지 나타내야 할 만큼 업이라는 게 필요한 것은 업이 없이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근데 이 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몸이고 말이고 심이라고. 의는 심이 진행만 되는 데고.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 어떻게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이 몸과 말과 찢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이게 좀 좋은 상태로 이 순간 생겨나면 삶의 질이 좀 높을 거고, 좀 나쁜 상태로 이 순간 생겨나면 삶의 질이 나쁘겠죠. 떨어지겠죠. 상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몸과 함께하는 영역인 표면의 삶을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지배한다라고 말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은 결국은 이 내면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몸과 말도 그렇지만 특히 심, 이 심이 어떤 질을 가지고 생겨났을까?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를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십지연기적으로 표면의 어떤 순환 관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업의 주체가 되는 몸과 말과 찢다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요거죠.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 부분을 행이라는 말로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이 누구의 행이냐 하면 중생으로 살아가는 그죠? 중생들의 행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행으로 식으로 노사로 이렇게 12단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러면 12연기가 완성된 거죠. 자, 12연기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늘 아는 상태에서 오늘 몇 가지 좀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 가래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라는 거. 요거하고 뭐 늘 하던 얘기지만 몸과 말과 찢다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삶의 주관이 되는지 그걸로 행이 또한 그렇게 설명이 됐죠.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설명되었고요. 우리가 사실은 오온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오온에 대해서 이제 2분이면 마무리 질 수 있겠다. 자, 오온은 뭔가요? 색수상인식이죠. 색이라는 건 어디 있나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몸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밖의 물질 요거 합해서 색이죠. 수 나와 있죠. 상 나와 있죠. 식 어디 있나요? 식은 새끼 젖은 식하고 머문 식하고 누적된 식하고 요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뭐 경전이 정의해주는 대로 색수, 상, 식은 이거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한 가지 행이라는 게 있죠. 오온의 행이에요. 상카라죠. 요거
경전이 어떻게 정의해 주죠?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이렇게 나오죠. 이때 상카따라는 단어하고 아비 상카론띠라는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상카라 행이라는 말을 정의해 주거든요. 아비 상카론띠라는 말이 형성하다예요. 그런데 상카따가 무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상카라를 말할 때 불교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어려운가 하니 상카따가 무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카따에 연결된 개념으로 형성하다거든요. 이걸 모르면서 이것의 다음 상태로 설명된 거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거 풀었죠. 어떻게 풀었나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무탄무진 무치라고 하는 요거 설명 필요 없죠. 무위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가 아상카따죠. 그리고 이 아상카따에서 A라는 부정어를 제외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무위에서 부정이 제거되면 유위 이렇게 되죠. 이 유위라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카따가 되는 거죠. 이 상카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위 탐진치가 있는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생겨나 있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중생이라는 거지 뭐. 중생으로의 삶이 사라지는 가운데에 행위하는 어차피 행위라는 것이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무는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형성작용을 놓고 순서가 그렇잖아. 색, 수, 상 이어가지고 행위지 뭐. 그 결과로 식을 머물게 하죠. 행위라고 하는 형성작용이 있는데 이 형성작용이 누구 거라고? 상카따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라고. 중생이 몸과 말과 만어로 또는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이 상태 전체를 포함해서 중생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무는 이러한 형성작용을 하는 거 상카라 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제 행이 몇 개가 있어요? 12연기의 행이 금방 무명 다음에 행이 나왔었죠. 2번. 그러면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찢다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온의 행이라는 건 뭐예요? 12연기의 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과 말과 찢다, 만호 요걸 가지고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무명을 조건으로 한 중생의 행위가 되면 오온의 행이죠. 12연기 행하고 오온의 행의 연결관계가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온의 행, 중생으로의 형성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또 있죠. 어떻게 되나요? 식이 머물고 증장하니까 식과 명색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상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하고 명색이 참여하면 행이 증장한다 라고 해서 여기도 행이 있죠. 그럼 뭐 행은 뭐야? 재행무상의 행이죠. 형성된 거. 12연기의 행을 통해서 행위의 주체가 형성되고 오온의 행을 통해서 행위를 형성작용으로의 행위가 진행되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조건을 넘어서지 못한 것, 즉 열반 아닌 것 그걸로의 재행무상의 행까지 세 가지의 행이 나타났죠.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저기 11쪽. 자, 이게 이제 10쪽하고 11쪽 두 페이지에서 오늘 공부한 12연기를 간략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가면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 행, 오온의 행, 12연기의 행, 오온의 행, 삼법인의 행
세 가지 행을 비교해 놨어요. 이래 되면 여러분 이제 행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를 해서 오늘 5온까지까지 사성제에서 공부 주제를 5온 12연기 8정도로 찾아내고 8정도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12연기하고 5온 두 가지를 공부했죠. 맞췄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행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음. 그런데 항상 행이 제일 끝 시간에 그러니까 한 2시간 지나서 행을 하시니까 제가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미 벌써 막 2시간 지나서 집중력 떨어져 있지. 그 다음에 상당히 제가 보기엔 행위에 대해서 그 맑은 정신으로 집중 있게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항상 행을 설명하실 때가 12연기 제일 끄트막에 하다 보니까 행을 네, 몇 공부에 번을 들어도 들어가면. 몇 번을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아마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사실은. 당신치의 무소는 중생의 삶. 아니 어제 물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세 종류가 있다는 동막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거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하려면은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앞뒤를 막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앞뒤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느낀 게 계속 행을 제일 끝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설명하다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안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집중력은 떨어져 있지. 막 이렇게 하시니까 끝까지 모르겠는 거라. 나중에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행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네, 행에 대한 중요한데 이야기를 이거를 나중에 한번 탑픽을 안 하시고 제일 끄트머리 따로 시간을 내시다. 무슨 부록처럼 하니까 맨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걸 제가 부록처럼 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되니까 앞에 이야기 없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앞에 했다 치고 있다 하면 딱 그래 다음 주는 한번 그래 합시다.